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신세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이슈 가져오셨나요? 네, MZ세대 이야기 저희가 많이 했었는데요. 우리나라 직장에서 MZ세대 비중이 60%를 넘었다고 하죠. 그렇다 보니 기업 내 주축인 MZ세대의 눈높이에 맞춰서 기업들도 개인별 성과 보상과 워라밸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한다는 소식 예전에도 전해드린 적 있는데요. 이제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조직 문화 혁신에 나서고 있습니다. MZ세대와의 소통의 중요성이 커진 데다 창의성과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업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파격적인 프로그램 도입에 나선 건데요. 이슈픽에서 짚어봅니다. 기존 회사의 업무 문화와 MZ세대의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가 요즘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심해질 경우에는 퇴사까지 한다던데요. 네, 국내 기업들이 이 세대 갈등으로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 국내 기업 373개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요. 기업 10곳 가운데 6곳이 임직원 간 세대 갈등을 겪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갈등이 조직 문화와 경영 성과에 고스란히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MZ세대의 퇴사였고, 다음으로는 팀워크의 악화, 또 사내 스트레스 증가 등을 그 뒤를 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어렵게 들어간 공직 사회를 떠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젊은 공무원들도 퇴사자들이 늘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런 세대 간 갈등이 일반 기업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공직 사회에서도 뚜렷하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가직 9급 공무원은 3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인기는 여전하긴 하지만 사표를 던지는 젊은 공무원들이 늘고 있는데요. 공무원 연금공단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35세 이하 퇴직자는 6,000명으로 2017년보다 1,600명 늘었습니다. 특히 5년 미만 재직 중 퇴직자는 10,000명에 육박해서 전체 퇴직 공무원의 21%를 차지했습니다. 이 공직사회의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조직 문화와 개성을 중시하는 2030 세대의 문화가 어울리지 못해서 생긴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정말 뭐 공무원들까지도 이렇게 자리를 내던질 정도면 일반 기업에서는 이 세대 갈등이 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사실 다양한 연령층이 모여서 한 기업에서의 업무를 하면 거기에서 세대 간에 가지고 있는 장단점도 각기 다를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이 서로 다르다는 게 한쪽으로 보면 이 다른 그 성향을 활용할 수 있는 점, 즉 좋은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장점도 있는데요. 네. 다른 면에서는 세대 갈등과 같은 부작용 우려도 있는 겁니다. 특히 MZ세대의 경우에는 자기 결정권을 매우 중요시해서 타인의 결정에 무조건 따르는 것을 싫어하는 경향이 또 있고 수평적인 소통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존의 낡은 기업 문화와 맞지 않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최근 기업들이 이젠 달라져야 한다고 느끼고 혁신에 나선 겁니다. 이런 MZ세대의 특성에 맞춰서 서로 윈윈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실제로 그럼 어떤 변화를 하고 있는 건가요? 세대 간 갈등을 줄이는 건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결국 서로를 이해하고 눈높이를 상대에게 맞추려고 노력하는 거겠죠. 네. 이 최근 CJ 대한통운은 전체 구성원의 60%를 차지하는 MZ세대와 원활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 세대 공감 토크쇼를 마련했는데요. 얼굴을 보고 속 시원하게, 과감하게 나의 의견을 제시하기는 사실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 기성세대의 임직원들과 MZ세대의 임직원들이 가면도 쓰고 음성 변조도 했습니다. 즉 자기의 신분을 숨기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확실하게 가려지는 거 맞나요? 네, 그렇다고 하네요. 그리고 2030 세대와 대화하려면 요즘 이거 필수라고 하는데 혹시 뭔지 아시나요? 요즘 이거요? 네. 뭘까요? 좀 힌트를 좀 주세요. 네. 성격을 유형화한 검사. MBTI. 네, 그쵸. 맞습니다. 요즘 만나면 너 MBTI 뭐야? 라고 꼭 물어보더라고요. 그렇죠. 이건 모르면 이제 대화하기가 어려운 수준입니다. 맞아요. 이 CJ의 경우에는 MBTI에 열광하는 젊은 세대 특성을 이해하고 또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주요 임원진들을 대상으로 MBTI 검사를 실시하고 또 이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임직원들이 자기 자신을 또 돌아보고 구성원들과의 소통 방식을 좀 개선할 수 있도록 코칭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 세대 간 인식과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사무실 내 없어져야 할 꼰대 문화를 조사해서 시행하기도 했죠.
네, 일단 이렇게 눈높이를 맞추려고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거 말고도 또 다른 변화는 어떤 게 있나요? 사람과 사람 간에 가장 불편하고도 꼭 항상 수반되는 거 바로 호칭인데요. 그렇죠. 네, 이 조직에서는 또 호칭이 갖는 힘이 더 크다고 맞아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IT 기업이나 스타트업에서는 영어 이름이나 닉네임, 누구누구님, 맞아요. 누구누구씨 이렇게 부르긴 하잖아요. 네. 이 동료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보수적인 대기업에서는 기존 호칭이 유지됐는데요. 최근에는 달라졌습니다. 재계 총수들과 CEO도 호칭 바꾸기에 나선 건데요. 권위적인 느낌의 기존 호칭보다는 편안하고 친숙한 영어 이름이 자유롭고 혁신적인 분위기에 적합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네, 동료 간에 보니까 님이라고 호칭을 통일하는 곳들도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내부 직원 간 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면서 이 수평적인 조직 문화 형성에 도움이 된다는 곳도 많죠. 최근 코웨이의 경우에는 님 사용 문화가 잘 정착되게 하려고 주요 임원에게 님자가 써져 있는 의류를 아예 제작해서 배포했다고 합니다. 또 님 호칭 문화 공모전도 열고요. 이런 문화가 일부 벤처기업이나 IT 기업에서 시작해서 이제 일반 기업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기업 문화의 조직 문화 혁신이 일회성에 그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좀 적용돼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최근 대대적인 기업 문화 혁신을 위해서 기업 문화 전담 조직인 조직 문화팀을 신설한 회사들이 많습니다. 이 기업들이 이렇게까지 잇따라서 조직 문화를 혁신하는 배경에는 바로 MZ세대의 이탈을 막겠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도 있고요. 이 장기적으로 기업 구성원들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 결국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길로 이어지는 겁니다. 네, 유연하고 창의적인 조직 문화가 결국에는 그만큼 기업의 생산성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실제로도 기업의 생산성 향상까지도 이어집니다. 이 기업 447개사를 대상으로 조직 문화 유연화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더니요. 이 기업의 99.5%가 조직 문화가 유연해지면 업무 효율도 높아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거의 100%네요. 네. 네, 좋습니다. 한컷 이슈 살펴보죠. 오늘 한컷 이슈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혹시 민트 초코 좋아하십니까? 저 좋아하죠. 저 민초단이에요. 민초단이시군요. 좋아하세요? 전 아닙니다. 이 민초단이라는 신조어까지 말씀해 주셨죠? 네. 이번엔 술과 주류 시장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잘 몰랐는데 MZ세대들이 새로운 주류 문화까지 또 소개를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MZ세대를 위해서 아예 완제품으로 만들어진 제품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회식 자리에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거 혹시 소맥? 그쵸, 소맥이죠. 소맥이죠. 시원하고 그쵸. 네, 맹맹하지 않게. 그래서 이 맥주와 소주를 섞어 마시는 문화를 완제품으로 만들어서 등장한 회사도 있습니다. 맛이 있을까? 그러니까요. 저는 또 방금 딱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기성세대가 아닌 젊은 직원들이 기획했다고 합니다. 기존의 것을 섞어서 새로운 것을 만든다는 이른바 레트로, 칵테일 문화와 함께 새로운 맛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해요. 또 한 대형 편의점은 막걸리와 사이다를 섞은 음료를 내놓기도 했고요. 과일 탄산주에 아이스크림에 소다 맛을 섞은 술도 곧 출시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네. MZ세대에 발맞춰서 이렇게 주류 시장도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네. 세대 간의 갈등 해결의 가장 큰 열쇠는 결국 기성세대들의 수평적인 기업 문화 인식과 MZ세대들의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문화 안착이 아닐까요? 오늘도 신세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